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요. 분양가가 오르면서 이제는 청약 넣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강원도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10년 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6개월 된 박재영 씨. 지난해 춘천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 포기했습니다. 곧 아이도 낳을 계획이라 84제곱미터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각종 옵션까지 더하니 분양가가 6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5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던 겁니다. 결국 살고 있던 집에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6억 정도의 대출을 갖고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6억을 대출을 30대를 시작하면은 이제 평생 이걸 갚아도 이제 못 갚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강원도 아파트 분양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3.3제곱미터 기준으로 2014년 4월 강원도 아파트 분양가는 635만 원 정도였습니다.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던 분양가는 최근 2년 동안 급격하게 올라 지난달엔 1,477만 원이 됐습니다. 10년 사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014년 2억 1,59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5억 200만 원 넘게 줘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강원도 분양가가 제주도 다음으로 상승폭이 높습니다. 최근 자재값이 많이 올랐는데 분양가에서 땅값보다 건축비 비율이 높은 강원도가 더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가격 대비 건물 가격이 더 포션이 더 큰데 그 부분이 상승했기 때문에 분양가로서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더 오른 걸로 효과가 보여지는 겁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분양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의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최근 3개월 평균 90.2%를 보이며 이른바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시 단위 중 강릉만 결과가 나왔고 최근 1년 평균으로 보면 원주가 92.3, 강릉은 85.9%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은 77.7, 동해가 75.4, 속초는 66%였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 전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태백의 장성광업소가 다음 달 폐광하기로 확정되면서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입니다. 여기에 비축탄 기지는 그대로 남겨도 태백의 철암 지역에서는 분진 피해마저 우려하고 있는데요. 석탄공사 사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임대와 사택 관리 문제도 불분명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석탄공사에서 생산된 석탄을 보관 중인 태백시 철암 비축 무연탄 기지. 석탄 출하를 위해 중장비와 덤프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자 먼지가 날리는데 매일 오전마다 이런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곳 기지에서 보관 중인 비축탄은 정부와 강원도 소유 50만 톤으로 석탄공사가 문을 닫더라도 몇 년 동안 더 운영될 예정입니다.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 시점이 다음 달 말로 확정되면서 광업소 주변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걱정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철암 지역 주민들의 경우 비축탄 기지에 피해까지 입고 있어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달 말부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암 지역 주민들은 비축탄 기금 예산의 10%를 지역 주민 건강 관리와 경제 회생 사업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 용역에도 철암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광해에서 5년간 출하를 하겠다. 지역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비축금의 몇 프로 10%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암 지역에서만 3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석탄공사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폐광 후에는 임대와 관리 등 주거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걱정입니다.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6월달 되면 어떻게 되실래나 싶은 게 그러니까 그 될 수 있으면 좀 살게끔 좀 협조를 좀 해주세요. 태백시는 올해 9월까지 조기 폐광 경제진흥 사업 관련 용역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폐광하는 장성광업소의 갱구에 물을 채워 침수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는 태백 현안대책위 차원에서 반대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네, 전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많은 대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인구 3만의 지방 도시인 전남의 강진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제공하고 육아수당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공격적인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 MBC의 박종호 기자입니다. 7살 아들과 갓 돌이 지난 딸과 함께 농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차종채 박고은 씨 부부. 부부를 꼭 빼닮은 두 남매는 동네에서 유일한 어린이입니다. 강진군이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애기 돌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는 돼요. 애기 기저귀나 뭐 그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생활비로도 그러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인구 3만의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육아수당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출생률이 65%나 늘었고 농촌 숙박 체험인 푸소는 농가당 1년에 최대 3천만 원의 수익과 함께 침체된 농촌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힘들 때는 힘들더라도 이 애들하고 할머니하고 음식 맛있다 그리고 잘 먹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좋고 내가 이게 사는 보람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월세 10,000원의 집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료 등을 최대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은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가나 주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등 매우 우수한 사례입니다. 반값 가족여행과 붉은 불파 등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매출이 150% 증가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 규모 19위 수준인 강진군. 인구도 예산도 적지만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강원 지역의 바이오 기업 11곳과 지역의 혁신기관 8곳이 참여해 광고와 마케팅, 경영 사무 등 직무 분야에서 실전형 직무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40시간의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하고 8주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해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250명을 모집하는 이번 사업에는 강원대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신규 확대 지정되는 보호지역에 대해 보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환경부는 동강유역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79.2제곱킬로미터에서 80.4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하고 철원의 이길리 1원 1.4제곱킬로미터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보호지역의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초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역에는 생태경관, 생물의 다양성 유지 방안, 훼손지 복원과 보전에 관한 사항이 담깁니다.
화천군이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화천군은 폭발물이나 독극물, 배터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투망이나 작사를 이용한 어업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이 되면 어획물과 어구류는 현장에서 몰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내수면 인기 어종인 쏘가리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인제군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을 지원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다음 달 28일까지 받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선원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오른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5톤 미만의 어선 어업인과 연간 판매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양식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나 동일 세대 구성원들이 농업이나 임업의 직불금을 받는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78회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도내 3개 팀이 모두 1회전을 통과해 오늘 32강전을 벌입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지난 2021년 대회 우승팀인 강릉고는 광주의 동성고를 3대1로 꺾었고 영월 상동고는 서울의 은평 베이스볼 클럽을 7대3으로 이겼습니다. 두 팀은 오늘 오전 9시 30분 각각 거제BC, 경기고와 16강 진출을 다툽니다. 설악고도 울산공고 베이스볼 클럽에 11대6의 역전승을 거둬 오늘 오후 2시 30분 경기항공고와 32강전을 치릅니다. 강원FC의 최대 메인 스폰서인 강원랜드가 이번 시즌에도 최대 40억 원을 후원합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강원FC 메인 스폰서십 광고로 25억 원을 지원하고 팀 성적에 따라 15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민 프로축구단 광고 후원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강원랜드의 강원FC 후원금 규모는 매년 40억 원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기존의 메인 스폰서 광고액이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구단의 정규리그 운영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다음 달 20일에 열리는 강원 공공구매 매칭데이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공공구매 매칭데이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공공기관의 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적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 개발공사 등 1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고 공공기관과 매칭된 기업은 품목에 맞는 구매 담당 직원과 1대1의 상담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